김건희 씨 소환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 소환이 안 된 거하고 묶여 있다고 봐요. 이거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소환에 불응을 했고 체포까지도 검토를 했다. 검찰에서 그런 보도가 예, 뉴스버스 보도로 나갔었는데 대선 전에 예, 사실 예. 근데 저는 양쪽 다 특혜를 입은 거 아니냐. 예, 굳이 따진다면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오히려 압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임하겠다. 예. 이걸로 압박을 해야 된다. 너희도 소환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오히려? 임하겠다. 너희는 하는 짓 보겠다. 그리고 안 하면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명분상으로도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역발상이구나.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일 2부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김수미 시사평론가 피처링.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그죠? 아니 또 있나? 아 근데 나머지 제가 제일 분들 약한 거를 이준석, 장제원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습을 해둘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처링 오늘은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가고. 자, 김태현 최 정치부 기자. 본인이 단독 여신이라고 절대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더 불러야지. 단독 여신.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뭐 이번 주 최고의 말은 요겁니다. 의원님 전쟁입니다. 그죠? 요거 일단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손지은 기자가, 손 기자가. 자,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죠. 어제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굉장히 특이했던 게요. 이게 보통 검찰에서 발표를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대변인이 먼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개발 실무를 맡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정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이 허위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관련해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용도 변경 내가 뭐 압박을 받아서 했다. 이 발언 자체가 허위다라는 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어제 저 문자 있잖아요. 문자 공개된 상황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 일단 어제는요 정기국회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3시 17분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3시 17분. 네, 이제 오후에 그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21대 국회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300명이 다 옵니다. 장관들도 다 오고요. 뭐 무소속이라든지 뭐 다 오는데 사회자가 계속 이재명 대표가 아직 안 왔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왜냐면은 당대표들 자리는 국회의장 바로 옆이라서 비어 있으면 딱 티가 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에서 막 뛰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곧바로 보도가 된 게 본회의장에서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이재명 대표의 핸드폰 사진이 찍힌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 오전 11시에 이제 예전에 경기도에서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김현지 비서관이 보낸 원래 핵심 측근인 거죠? 네. 이제 문자인데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전쟁입니다라는 이제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재명 대표는요 보안 필름을 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 보이게. 네. 근데 어제는 보안 필름이 없었고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의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거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 정말 고의가 아니다. 네. 그런데 어제는 조금 보안 필름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공개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거 내가 옛날에 수첩 펼치면서 썼던 수법아이야. 김무성 수첩. KY. 투톱. 네.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보냈던 메시지를 좀 짧게 줄여서 내부 총질 메시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체리따봉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번 메시지는 외부 총질 메시지다. 외부 총질이요?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외부로 총질하겠다라고 하는 외부 총질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문자 딱 속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시사 프로를 제작하는 작가분들하고 제작 PD분들은 땡큐! 완전히 이거 아이템이 그냥 폭발하는 거든. 왜냐면 딱 시각적으로 다가오고
이 전쟁입니다라는 이 문구 하나에 지금 민주당의 생각들에 다 녹아 있어서 이건 뭐 완전히 그런 파급 뭐랄까 제작진들한테는 아주 그냥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문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자 그럼 민주당이 지금 제일 반발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소환 시기에 관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환 시기가 당 대표가 된 직후에 이렇게 소환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제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전당대회 기간에 만약에 소환을 했다면 그거는 또 이제 경선 개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포토 라인에 세우려는 망신주기다 이겁니다. 서면 조사로 해도 충분한데 이거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오늘 좀 굉장히 강한 반발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김태년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비열하고 졸렬한 무신 정권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의 위상이 시정 잡배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정 잡배 얘기까지 나왔네. 김수현 평론가 이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왜 제1야당 대표를 취임하자마자 소환하냐? 이런 이제 비판 포인트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각이 났습니다. 예, 내가 야당 총재 때는 서경월 의원 방북 사건으로 검찰에 가서 밤샘 조사까지 받았어요. 네. 그때는 막 정치 단합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었는데 이게 시기가 문제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학교 폭력 혐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근데 중간고사 쳐야 되니까 안 부르고 학폭위에서 그다음엔 체육대회 기간이라고 안 부르고 기말고사 시즌이라서 안 부르고 축제 기간이라서 안 부르고 이제 또 방학이라서 못 부르고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언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 때도 사실 소환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김혜경 씨도 소환이 안 됐고 그다음에는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 치르느라고 또 소환이 안 됐고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또 안 됐어요. 그럼 또 미룰 것이냐. 정기국회 끝나고 그때 또 할 거냐.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공소시효는 일주일도 안 남았고 그리고 수사나 소환이라는 게 죄가 있어서 간다기보다는 사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시기가 나쁘다는 뭐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비판하는 건데 그거 하나 또 있다. 왜 김혜경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소환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소환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건희 씨 소환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 소환이 안 된 거하고 묶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소환에 불응을 했고 체포까지도 검토를 했다. 검찰에서 그런 보도가 뉴스버스 보도로 나갔었는데 대선 전에 사실 근데 저는 양쪽 다 특혜를 입은 거 아니냐. 굳이 따진다면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오히려 압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걸로 압박을 해야 된다. 너희도 소환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임하겠다. 너희는 하는 짓 보겠다. 그리고 안 하면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명분상으로도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역발상이구나. 자 그러면 역발상이 아니라 저는 전공법이에요. 그게 전공법이다. 왜냐하면 어제 문자 공개 그다음에 대변인이 먼저 발표한 것도 약간 그런 정면 돌파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반발이 지금은 일단 나오고 있지만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당의 주장은 이거거든요. 문제 없다고 해놓고 왜 안 나가냐. 떳떳하다 하면 나가라 이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소환에 응할지 여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네, 이 부분 오늘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수현 평론가처럼 그런 식의 전공법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환 불응. 근데 일반적인 예측은 소환 불응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좀 있잖아요. 네, 어제 불응해야 된다는 내부 목소리도 컸고요. 그리고 어제 전쟁입니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전쟁 맞다. 권력형 범죄와의 전쟁이다라면서 그렇게 받았구나. 맞불을 쳤습니다. 밤새 고민했나 보다 이거 뭐라고 받을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그로를 확 끄는데요. 비슷하다 이것도. 저기 이제 일단은 이제 정기국회 첫날에 이 문자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여야의 대치 상황은 좀 길어질 것 같고 좀 격화될 것 같은데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여야 관련자들 얘기 좀 들어보고 국회 상황 좀 볼게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시끄럽습니다. 영부인 일정이 팬카페에 유출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또한 겹겹의 방탄조끼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들으신 목소리는요. 민주당의 순서대로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셨고, 손 기자. 네. 사실은 뭐 협친이 뭐니 뭐 종부세 안도 좀 합의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지만 어제 그거 한 방으로 9월 10월 이제 정기국회는 그냥 협치는 물 건너갔다. 근데 뭐 말이야 협치를 하자라고 나왔었지만요. 계속 지금 협치할 상황도 아니고요. 이게 하면 아니라도. 좋겠으나 그리고 이제 그제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처음에 상견례 왔었잖아요. 그때도 굳이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 겸 뭐 당대표의 직무 요거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이 여권은 지금 아주 나쁜 상황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불만도 그겁니다. 정기국회를 여당이 끌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지금 내부 갈등도 있으니 이거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재명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용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다음 주도 아마 9월 6일이 화요일이 소환 예정일이고 그 주 말에 추석 연휴 전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니까 검찰이 뭐 기소하든 안 하든 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보기도 하겠고,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근데 어제 소환되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소환이잖아요. 뭐랍니까?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측 취재 한번 해보셨어요? 나간대요? 안 나간대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답 안 했고요. 그리고 받았는지도 경찰은 어제 확인을 해줬는데 이 대표 측은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자, 일단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요. 경찰 나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요, 지금 성상납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2013년 또 2015년 2013년에 있었던 이 7년 전, 5년 전에 성매매, 7년에 이 직권남용, 이게 다 공소시효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2015년 9월에 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대가성 선물을 줬다는 이런 주장이 나와서 요거는 이달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라라고 했고요. 이 전 대표가 이제 그동안 본인은 이제 이거 안 했다라고 6번 7번이나 똑바로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갈지 안 나갈지 저기도 진짜 좀. 김수현 평론 어떻게 봐요? 아까 김수현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소환에 응하고, 야 나도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불러,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셨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전 대표도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소환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 할 때도 이 전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윤리 그냥 빨리 해라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에 수사에서 털고 가느냐 안 털고 가느냐가 가장 큰 고비인데 이 전 대표가 이제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거를 뒤로 늦추려고 한다거나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 이준석 네가 조사를 안 받으니까 이재명 받으라고 하는 우리 목소리가 힘이 빠져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보면 가처분 또 냈잖아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가처분 냈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뭘 상대했는지 기억도 안 나. 자,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알 거는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면 되는 거고. 가처분 한번 졌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졌다고 생각 안 하고. 지난번 네, 거. 네. 졌다고 생각 안 해요? 주호영 대표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오늘 상임 정국이야 다음 주 정국이를 이제 이 절차를 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이긴 거로 나왔어요. 사실 완승이죠. 예. 네, 완승이죠. 그때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뭐 당원 당규 개정해가지고 또 비대 꾸린다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가처분을 냅니다. 네. 그때 심리하나 판사는 똑같아요. 네.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이거 우린 이번에는 당원 당규 바꿔서 무조건 이겨 이거예요? 아니면은 판사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 질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당내에서요. 서울대법대 사시 붙은 의원들, 이 법률 담당하는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처분 그 판단을 보면은 이 정도까지 하자투성이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요 비대위를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분명히 법적 다툼에 나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게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짜여진 플랜대로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상임정국이 조금 있다 열어서 다시 이제 그 법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고치겠다 요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내에서 이거 되는 거 맞느냐, 이거 문제가 없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이거 자칫하다가 비대위가 구수가 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구수를 하면서 만든 비대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내 의원들은 국민의힘 많잖아요. 검사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 법원장 출신, 정관들 많거든요. 그분들의 법률적 판단에 의견을 때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일반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네. 그 율사 출신 의원들은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신문기일이 다 14일에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하자들을 이제 절차적으로 해결을 하면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소송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근데 혹시 만약에 졌을 경우에 플랜 B, C는 있습니까? 국민의힘? 구수입니다. 좋아, 빠르게 구수해. 또 해? 계속?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그게 플랜 C도 비대위, 플랜 D도 비대위야? 야, 멋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정치권 패널들 출연할 때마다 묻는 게 이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이 비대위 선포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야, 무슨 소리야, 비대위 가야 돼 이러고 중진 의원들이 이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까지 보던 그림은 좀 반대잖아요, 사실. 그렇죠. 원래는 보통 정당에서 초선 재선들이 굉장히 과감한 얘기, 혁신적인 얘기, 뒤집자, 대란 대치로 뭐 가자 이런 주장을 하면 중진들이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민주당은 이미 그 시기는 이제 지났고요.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이제 중진들이 나가서 개별 의견을 피력하니까 초재선들이 나서서 그만해라, 나가서 페북하는 거 그만하고 개별 의견 표시하지 마라라고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왜 예전이랑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초재선은?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요 중진들보다 초재선들이랑 조금 더 가깝습니다. 사실 양쪽 다 그렇게 가까운 관계나 오래적인 정치적인 동지 관계는 아니지만 어차피 다들 본 지 1년도 안 됐어.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초재선들을 조금 더 많이 봤죠. 같이 일을 하고. 왜냐하면 중진 의원들은 또 서로 이제 어렵죠. 여기는 이제 4선, 5선, 뭐 3선 되면은 여의도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초선들이나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여의도 사람으로까지는 안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의도에 때가 묻은 지 2년도 안 됐어, 이런 건가? 그러면 본인의 소속감은 그쪽 이제 조금 더 선수가 낮은 의원들이랑 더 같이 가는 것 아니냐. 중진들도 불만들이 있죠. 왜냐면은 당선된 이후에요, 인수위 시절이나 그다음에 용산 초반에 초재선들은 용산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꽤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상임위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그런데 중진 의원들은 이렇게 전화를 뭐 따로 받거나 아주 가까운 의원들 아니면은 그런 교류는 잘 없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윤석열 대통령도 초재선을 편하게 오히려 더 우군으로 삼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는 거구나. 저는 초선 의원들이,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좀 기성 시스템과 질서에 순응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것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들이받는 에너지로 입문했다기보다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뒀는데 다들 안전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특별한 뭐 어떤 반항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콕 찍어 얘기하자면 뭐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강성 지지층 중심의 사고를 또 초선 의원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쓴소리라든지 뭐 소장파, 개혁파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현 평론가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저희 제작진한테. 지금 상황에 초재선들한테 나쁘지 않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요? 제가 무슨 아니에요. 네.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아닌 걸로 하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야, 이거는 편집. 저기 손 기자. 네. 장제원 의원 물러났잖아요. 이게 물러나겠다 본인이 한 거잖아요. 네. 완전히 물러난 거예요? 잠시 쉬었다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거는 선대 그 경선 캠프 때도 그랬고요, 본선 때도 그랬고 계속 물러난다 이선 후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위장 거세 쇼라고 반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이미 이선으로 물러난다고 했던 때가 선거 치를 때. 이미 물러났었잖아요. 비서실장 내려놓고. 그래서 그때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게 왜 물러난다고 해놓고 이마빌딩이랑 자꾸 회의에 나가서 보고를 받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물러난다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조금 반성문 같은 느낌이 많이 나왔죠. 페이스북에서. 예, 뭐 전략적인 것보다도 이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를 특히 이제 최근에 용산에서 대통령실 이제 인적쇄신이 장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사고도 몇 개가 있었죠. 문건 유출. 예, 문건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 저 동아일보에다 단독 보도 썼던 뭐 저 윤핵관 보좌진들하고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뭐 문건을 흘러간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 앞에 문건도 또 따로 있었고 지금 이제 어떤 그 정보 공유를 자기들끼리 하는 걸 만들고 운영했다 이제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손 기자 보시기엔 장 의원이 이번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공식 직함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숨겨진 어떤 윤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 뒤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어떤 제약인 거지 사실 그동안 아무 직함이 없었기 어차피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네.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사인 주신 줄 알고. 네. 자, 그럼 손 기자 요거 마지막으로. 네. 지금 정무비서관에 대해서 정무 1비서관은 전희경 전 의원, 정무 2비서관은 장경상 뭐 국장이라고 해야 되나 전 선임행정관 내정됐다는 보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일단 지금 정무수석실은요 전체적으로 수석 외에는요 거의 다 대규모 교체가 그렇죠. 되고 있고요. 요거 이제 평가들이 갈리는데 제가 어제 좀 물어봤더니 일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고 있다. 그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일 뭐 줄 수 없는 사람들 많이 나갔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정무비서관은요 사실 지금 정무수석이나 비서관들은 국회 엄청 와서 야당 만나고 이래야 맞아. 되는데 그런 부분 기능을 못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의원을 지냈으니 조금 전희경 의원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당 내의 기대는 있고 야당은 전쟁이다. 전희경 전 비서관도. 네. 자 그러면 장경상 비서관은요? 일단 근데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요 와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쟁점 사안을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뇨 출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 전략 수립 뭐 이런 네, 측면이 네. 있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말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수현 평론가 손지은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